우리 고3 재수생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관학교 경찰대학 입시를 전문적으로 지도해온 바로 스카 입시교육 가장 오랜 기간 대치동에서 자 준비를 해왔고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것은 뭐 어떤 거창한 게 아니고요. 소박하게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특히 1차 시험 1차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죠. 뭐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차 보기 전까지는 경쟁률 뭐 커트라인 의식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일반 대학하고 이제 어떤 전형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차만 넘어서면은 육사는 육사 어때요? 자, 3번의 추가 합격 기회 있고 공사 2번 있고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만 넘어서면 2차에서 면접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사관학교 경찰대학도 마찬가지죠. 1차가 안 되면 너싱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여기 아주 그야말로 사관학 경찰대학의 핵심 관계자분들이죠. 경사관 핵관들이십니다. 자, 4분 저는 노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팀장 정화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년도 맞아 워낙에 수능이 어려워서 아마 내년도에도 내년 7월이죠. 벌써 이제 내년인데 7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1차 시험. 자, 그야말로 다른 2차, 그러니까 면접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중요한 건 1차를 위해서 오로지 자, 그 다음에 오롯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전에 수능, 경대, 사관, 올해 기출됐던 문제 상향 분석을 같이 할 겁니다. 여기 우리 핵심 관계자들이 경사관 핵관들께서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합격률 나와 있죠? 자, 어찌됐든 1차 시험, 국어, 영어, 수학을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자, 우리 대추동 본원 그리고 서초 방배원, 대추동 본원은 음마사거리 로타리 쪽에 있습니다. 서초 방배원은 4호서, 총시대, 7호서, 이수역 쪽에 두 지경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면접을 전문적으로 한 캠프가 있죠. 자, 스카이 신학교육에 바로 송방 캠퍼스가 있는데, 이나저나 그간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말이죠. 그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여기처럼, 자, 합격의 그 이름. 자, 많은 합격생들이 저희한테 매년, 그죠? 합격을 하면 학원을 보내고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보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자, 그런데, 자, 참고로 우리 이광우 선생님께서는 좀 인상 깊은 합격자들이 많이 있죠. 올해 뭐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딱 내세우면 어떤 합격생이 좀 기억에 남나요, 혹시? 뭐 이건 뭐 영예로운 이름이니까 이제 실명을 이제 얘기해도 되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임관이 되죠. 네네네. 이제 오상재 해군사관학교 생도 정말 열심히 했고 참 그 군성도 정말 미래의 그 군 지도자가 되게 충분한 자질이었어요. 수학이 이제 조금 40점 되었는데 뭐 당당하게 한 80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역대급 레전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도 될 수 있는 뭐 그런 생도가 있고 올해도 뭐 이제 원장님 잘 아시지만 정말 힘든 과정을 잘 딛고 해군사관학교, 육사, 공사 경찰대학교 많이 합격을 했죠. 네. 우리 정환 선생님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수험생인데 딱 하나만 좀 꼭 집어 얘기하면. 옆에 수학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네네네. 우리 이제 수능과 다르게 사관학교는 3과목의 총점이지 않습니까? 표준 점수. 그래서 수학을 다소 못하더라도 영어를 아주 특출나게 잘해서 붙은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에 약 100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특별하게 못하더라도 어떤 한 과목을 특별하게 더 잘하면 다른 과목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한 과목을 못한다고 해서 절대 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화인 영어 팀장님이 좀 배출한 올해 사관 영어 만점자가 9명 나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듣기도 쉽지 없고. 않죠. 네네. 30문제 50분 타이머 되기 힘든데 또 표점으로 환산해서 사관학교는 이거 국영수 합산하잖아요. 영어 변수가 큰데 선생님 이룩한 결과고. 그다음에 우리 윤기신 박사님 이제 금년도에 뭐 좀 국어 팀장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내 작품 적중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근데 훌륭하신 역할입니다. 기억에 남는 혹시 합격생이 있다면 하나 콕 찍어서 픽을 해서 얘기하면 어떤? 보통 이렇게 그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말을 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압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이제 있었고요. 평상시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국어 시험을 잘 봐서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아까 저 사진에서 잠깐 지나갔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그런 경우. 자, 아무튼 말에 금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이제 결과가 가져왔는데, 이강호 선생님, 혹시 그거 보니까, 역시 우리 결과를 봐도 6개월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확실히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반짝반짝 여기 뭐, 이 아카데미에 한 달, 저 아카데미에 한 달. 그 다른 아카데미 갔다가 계속 전전한 수험생도 성공한 경우를 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그런 전문화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역시 입결이 있더라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몇 명 합격했다 뭐 숫자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 난센스잖아요. 여기저기 떠도는 학생들이 워낙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더블 되고 또 뭐 다른데 중첩이 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어떻게 말해서 몇 명이다 그런 숫자 얘기는 좀 아무래도 좀 불확정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합격률이 중요한 거죠. 일단 합격자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말이죠. 일단 그래도 전문화된 데서 그래도 학습을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몰입해서 일단은 뭐 윈터 1, 2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조직 몰입반 그다음에 이제 재수생들의 경우도 완전히 오전부터 풀로 해가지고 제가 보통 한반 적으면 뭐 저 보통 한 저 재수생들이 10명 내외 그다음에 이제 재학생들이 15명, 20명 내외를 하는데 자 특히 이제 유의미한 게 아무래도 주말 좀 반이 그래도 조금씩은 뭐 연속성을 해가지고 학습하기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지금 저 다음 주부터 일단은 윈터 스쿨은 바로 요 체제하고 1월 2일부터 그 다음에 있죠. 자 주말반 이 체제로 해서 대추동 보는과 서초 방배원에 이제 개강을 하죠. 일단 거의 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재수생들 지금 열심히 어때요? 지금 저희 학원에 수강을 위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모든 학원들이 내세우는 기치가 있죠. 관리 시스템 우리가 최고 달리기 한단 말이에요. 뭐 대한민국에 뭐 어느 학원 치고 뭐 등등 우리 학원 최고다고 얘기 안 하는 집단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사관학교나 경찰대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좀 요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죠? 여기다면 이제 문항수의 차이가 있고 수능과는 결이 다른 게 있고 또 하나는 수능보다는 좀 한 3, 4개월 빨리 7월 마지막 주에 일단 1차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우선 말이죠. 저희만의 어떤 스카이 입시 교육만의 밀착 전담 케어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한 선생님 이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뭐 국영수 모두가 과목별로 3분 이상의 담임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저 혼자만 사실 영어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가장 많이 수업을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모든 한 과목당 3분 이상의 선생님이 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지만 10명 중에서 1명은 저에 대해서 또 비토할 수 있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 선생님이 그걸 보완을 해준다. 그래서 1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당 3분 이상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케어를 하고 설사 한 선생님하고 맞지 않더라도 나머지 2 선생님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초이스가 가능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셔도 된다. 우리가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한 선생님만 하신다면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3분 이상의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요. 엉덩이라는 게 뭡니까, 원장님? 인내심이죠. 그렇죠.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생활이고 공부가 생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지 않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4월 5일 봄바람이 불면 벚꽃 엔딩과 더불어서 우리가 설렙니다. 그럼 성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학원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케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거야 뭐 네네. 휴대폰 관리야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도 저희만의 아까 이제 제가 주말반 강조를 드렸는데 저희만의 특별한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또 우리 윤기순 선생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실행을 하게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윤기순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관리를 잘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부해라고 이제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좀 아이들이 그 깊은 내용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조교들이 관리를 하고 질문도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주말 역시도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프로그램 있는 이제 주말로 이제 보낼 수 있게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주 진행을 합니다. 매주 이제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제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점을 보강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잘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학의 국어 영어는 특히 이제 수능과 약간 저 레이아웃이랄까, 그다음에 약간 타임 어택 측면에서 굉장히 수능보다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관학교 경찰대는 모의고사 훈련은 국어 영어는 엄청 많이 한 수험생들이 역시 입결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학은 단계식으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생도도 얘기했지만 뭐 40몇 점도 있고 30점, 이제 50몇 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수학은 획일적으로 모의고사에만 의존해서 이 공부하는 건 좀 한계가 있죠.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그리고 뭐 탐구 없이 국영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시험 1차 시험인데 국어 영어 잘하면 이제 수학을 빵점을 맞지 않아도 그냥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0점이면 뭐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다들 못해요. 요즘 다 못하니까 뭐 대통령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학은 뭐 여러분들 어차피 그렇게 기대 안 해도 됩니다. 또 막상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재밌게는 해줘요. 재밌게. 그래서 점수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국어 영어만 잘하면 뭐든지 홈런 하나 치는 과목 있으면 그걸로 합격해요. 요즘 인구도 주는데, 아니 여러분들 같은 인재들 사관생도 되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감만,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 뭐 스카이피 교육 이제 10년에 이제 결코 가볍지 않은 세월인데 이제 원스톱 서비스 학원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만 오시면 뭐 무조건 합격한다. 버티는 건 우리가 장담 못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이제 아이들 세대가 제가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이제 출신은 경영학과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가르치는데 카톡으로도 가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아주 이제 유명한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교과서에 약간 이제 행간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띄우면 아이들이 이렇게 동기 유발이 돼요. 저도 많이 좀 내려가 놨는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특히 수학은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옆에 국어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점수는 책임지시니까 수학은 그냥 기본만 해도 그냥 묻어가는 걸로 뭐 그렇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뭐 자신감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희망을 주려고 하는 얘기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강인력 전략에서 국어 영어는 훈련에 의해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형대 사관 마찬가지인데, 근데 묘하게 탐구식으로 국어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형광펜으로. 굉장히 손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이제 했지만 여기 보면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극강화, 영어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도 어려웠지만 아무튼 수능이 워낙 오래 뭐 극강화를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그 기제에 맞게 사관 경대도 극강화식으로 1월부터 철저히 공부합니다. 지금 뭐 선생님과 가볍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수학도 엄청난 극강화 시스템으로 교육을 할 거니까 그저 마시고, 다만 어떻게 수학을 가지고 뭐 승부를 본다, 우대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관 경대기 때문이죠. 그런 점 마시고, 우리 대치동 보는과 서초방배원에서 어찌됐든 말이죠, 고3반, 고2반, 그 다음에 재수생들 아무튼 1월 2일부터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단기 승부잖아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은 6개월 남짓하면 금방 갑니다. 뭐 고3생들이야 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뭐 하다 보면 실제 리얼타임으로 공부할 시간은 몇 달도 안 돼요. 재수생들은 완전히 몰빵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재수생들 중에서 실패한 재수생과 성공한 재수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 윤기신 박사님 어때? 좀 성공한 재수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 계획이 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윈터 때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봄 넘어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심화된 학습들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뭐 딱히 뭐 이렇다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보더라고요. 이제 고3에 진입하는 수험생들 그나마 아직은 때가 젊어서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수생들은 1년 한 돌고 나면은 약간은 좀 오염이 돼가지고 제가 비비고 그런데 우리 정환 선생님, 우리 재수생 그 실패한 케이스 재수생들은 어떤 생각 같아요? 보통 그 우리가 7월 말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통계적으로 최소 2번, 많게는 5번. 5번이라고 하는 건 매달 슬럼프가 오는 친구도 있어요. 매달.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적으면 2번인데 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슬럼프를 만드는 재수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칭. 이제 슬럼프는 누구나 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는 학생과 성공하는 학생의 차이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럼프 기간이죠. 1일이냐,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그러니까 누구나가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가 인정을 하고 도움을 요구하고 또 선생님이나 학원의 여러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걸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때 도움을 줄 때 손을 잡고 또 대화도 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나에게 온다. 그 선택을 짧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가는데 어차피 7월 마지막 토요일이면은 일단은 3, 4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물론 이제 고3이지만 재수생들은 이제 뭐 제 자체적으로 사설 모의까지 봅니다만은 6월 평가원 시험 6월 초에 보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그때부터 사관학교 원서를 내잖아요. 경찰대학은 5월 말에 되고 하지만 아무튼 그 원서 내기 시점까지는 경쟁률, 그 다음에 또 뭐 커트라인, 그 쓸데없는 이제 관심 가진 수험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검색이나 하고, 그죠? 그 댓글이나 달고, 이게 보면 완전히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재수유 예비생들은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때요? 삶의 질을 위해서 경사가 목표로 하면은 경사관의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어떤 자아도취형, 조금 성적 나오면 오만해가지고, 빵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모든 수험생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공부 앞에 진실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꼭 보면 어떤 애들 보면 막 모의고 볼 때 성적을 막 일부러 거품으로 해서 성 잘 나왔다고 막 뽀기고 다니잖아요. 아우, 근데 그 가끔 그 유선자들 보면은, 야, 왜 젊은 청춘들이 이럴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모님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어때요? 일단은, 우연히 필요를 낳는다고 오랫동안 로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제가 2월부터 일단 대체 스카이프교 펜타스 기숙학원 강화도 전등사 인접해 기숙학원 개강을 합니다. 아주 소수 정예로. 자, 별도로 있죠. 이 기숙학원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분에 안내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말이죠. 일단은 뭐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재학생들 주말반 또는 주중 몰입반 해서 이제 스프링 캠프가 할 거고요. 재수생들 본격적으로 2월 달 정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경찰대 사관학교뿐 아니라 이게 메인이 되겠지만 수능, 독학재수, 그 다음에 기타, 어찌되든 윈터스쿨 또 썸머스쿨 있잖아요. 재학생들. 자, 본격적으로 전개하니까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 중심된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그야말로 대추동 본원이 어때요? 직강하는 그런 시스템 학습으로서. 여기 보면 이제 보니까 어때요? 자, 강원도 하면 인삼이죠. 인삼 해수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하면 쌀이죠. 섬쌀. 강원도 섬쌀로 직접, 어때요? 하는 밥을 가지고 아무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다 좋은 아마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걸 기대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1차가 되고 나면 어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경쟁력 의미가 없죠. 저희 예비역 공군, 육군, 해군 대령들 사관학교 나온 분들이죠. 아주 그야말로 전설들입니다. 레전드야. 사관학교 면접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역시 입시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들 말이죠. 1차 육사 3배수로, 3번에 걸쳐 추가 합격 기회를 줘요. 공사 2번, 해수학 국가도 추가 합격 기회를 한 번씩 줍니다. 자, 일정한 배수가 돼야만 2차 전형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해도 이제 2차 응시를 많이 안 하니까 결혼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찌로 추가 합격이 되더라도 육사나 공사를 학교장처럼 1차 합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면접의 판을 가른단 말이에요. 뒤에서 우리 선생님들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저희는 이런 전문적인 오어나 시스템이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경찰대학 개별 면접, 집단 토론, 당연하죠. 경찰대가 작년부터 이제 수능 끝나고 면접이 이제 진행이 돼서 올해도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역시 경찰대 1차 합격한 수험생들이 있죠. 진짜 날고 깁니다. 이게 말빨부터 해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수험생이 많아요. 역시 제가 올해 또 경찰대 이미 합격자 발표했죠. 자, 그 다음에 사관학교 종합선발 이미 다 발표했습니다. 이제 추가 합격만 남았어요. 경찰대가 1월 11일 날 최종 추가 합격.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는 어때요? 가입교 기간 뭐 해도 결혼 생기면 또 어때요? 일부 예비 후보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있죠. 혹시나 예비 번호 있어도 한번 초조하더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관학교는 어찌됐든 1차만 넘어서야 돼요. 그죠? 1차 꼬라이죠. 꼴찌로 되더라도 어때요? 2차 육사나 공사는 면접 가지고 얼마 뒤집어집니다. 체력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고만고만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부터 보면 진짜 막 알통만 막 굴린 친구들 있어요. 그죠? 상관학교 간다고. 갑반은 조여가지고 완전 생도야. 근데 국영수 1차가 되면 너싱이잖아요. 그죠?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 있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진성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입시로서는 이제 시작이야. 혹시라도 성적이 특정이 안 나온 수험생들 어때요? 합산 점수제잖아요. 등급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관학교는 국영수를 표점으로 변환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더불어 수학에 약하는 수험생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경찰대학은 어때요? 국영수 100점씩 원점수로 해서 300점이잖아요. 자, 아무튼 국영수로 합치해서 점수제이기 때문에 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등급 정도 돼야 합격합니까? 그건 우문입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절대로 사관학 경찰 등급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수능의 등급과 상관성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자, 일단 1차가 되면 어때요? 2차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 뒤집을 수 있다는 거. 자, 일단은 저희가 2025학년도 경상은 넘버원의 어떤 그런 입지를 붙여왔고 최고의 아카데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이제 2025 학년도 자, 준비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인 거 봤는데 자, 우리 유경 선생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좀 한번 지원해 보려고 서울대 지원하기 전에 혹시 육사 그때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키가 안 될 것 같아요. 키가 안 돼서 162cm? 제가 지금 뭐 이런 건 좀 쪽팔리는데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이제 카투사로. 카투사로. 그 저희 그 연락장교 중에 저하고 키가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육사가 160.5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162는 돼야 될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육사는 알겠지만 뭐 군사 쿠데타도 한두 번 했고 요즘 이제 군인의 길로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주변 사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우리는 미국까지는 안 되어도 머리 짧은 엘리트 뭐 이런 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서울대 재학 시절에 보니까 그 위탁 교육을 받으러 그 당시 계급이 소령인데 제 아는 사람은 육사를 나와서 서울대 의대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서 의사하고 있어요. 의사. 그러니까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아직까지도 뭐 거의 뭐 이제 이게 육사를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군대를 워낙에 좀 안 맞아서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그렇게 좀 지적으로 뛰어나진 않은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 그때 공부했던 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3수 끝에 육사를 이제 올해 초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해박혀서 2학년 올라가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사관생도가 될 자질이 있는 아이들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육사는 일단 많이 뽑아요. 많이 뽑고 빡세죠. 이제 뭐 회사가 더 힘들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330명 뽑으니까 이 추합이 3차까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과가 조금 더 많은데 남자생도 288명, 그 다음에 여자 42명 이렇게 선발하고 우선 학교장 추천으로 35% 우선 선발을 합니다. 적정 우수 그것도 35% 이렇게 해서 대충 70%가량을 수능 보기 전에 우선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제일 잘하는 게 우선 선발로 붙여주는 거죠. 아닙니까? 1차 시험에서만 붙으면 우리가 무조건 다 해줍니다. 무조건. 뭐 아시겠지만 그 최관석 박사님 기타 등등 그 면접 뭐 그렇게 면접 잘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만 가지고 오면 다 붙었어요. 육군사관학교는 일단 많이 뽑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 안 됐을 때 수능 점수하고 합산해서 종합선발로 4분의 1 가량을 이제 뽑고 그게 이제 25% 내외가 되는 거죠. 기타 이제 학교장 추천 뭐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학교당 5명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자가 중요한데 정원에 5배나 뽑습니다. 1차를 걸린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공부만 정신 차리고 하면 뭐 붙을 수 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좀 더 많아요. 정원의 8배수.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뭐 우리가 한두 명 맡아봤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배수에 들어가야 2차 전형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1차 안 되면 뭐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해군사관학교 전형 핵심만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우리 저 윤기신 선생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 좀 해주시죠 한번. 네. 해군사관학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보다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170명을 뽑고요. 남자가 이제 좀 압도적으로 많아서 144명. 그리고 이제 이과생을 조금 더 뽑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과 비슷한데 이제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6명 뽑고요. 우선 선발로 이제 80% 정도를 뽑으니까 이제 가능하시면 무조건 이제 이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요거로 가시면 이게 학교별로 5명씩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별로 5명이 채워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우선 선발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수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시험에서 이제 그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에서 남자 모집 정원 5배수라고 보이시죠? 똑같이 이제 육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5배수를 뽑는데 그 안에 들어서 면접을 잘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하기가 이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면접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실전 경험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이제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 아무튼 저 학교장 추천이 이제 그 5명씩인데 이거는 뭐 공사 따로, 육사 따로, 회사 따로입니다. 학교 복수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세 학교를 동시에 해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절대 기준이 따로 없어요. 뭐 몇 등급 이상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사관학교에서는 권장을 하죠. 학교장 추천은 품행이 방정하고 국가간에 투철하는 학생을 추천하세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막연한데.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지. 기왕이면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격하면 학교도 좋은 것이고, 애들이 장래를 위해서도 5명 미만은 무조건 해주죠. 일부 학교에서는 뭐 5명이 넘어가지고 심지어 10몇 명이니까 7명 떨어져가지고 학교 비상이 걸리고 막 그런 경우 있다는데 그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고. 사관학교 쓰는 정도의 학생들이면 보통 다 추천 받을 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경쟁이 있으니까 보통 6월 평가원 국영수 성적 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보통 잘라내더라고요. 내신 가지고는 애매하니까. 네네. 저 사관학교 사실 내신의 의미가 크지 않잖아요. 일반 대학하고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신 몇 등급이 우선 선발 기준이었다? 그런 건 말이 안 통합니다. 사관학교 이 전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대학도 마찬가지로 내신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물론 내신 반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 이것도 입시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대학보다는 1차 아까 동그라미 계속했죠. 면접 이런 건데 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우리 저기 정혜연 선생님 공군사관학교 딱 빨간 마음으로 하셨으면 기가 막히게 멋있을 우리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과차를 해주십니까? 네. 자,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235명을 뽑는데요. 이제 육사나 회사에 비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과보다 이과를 월등하게 많이 뽑습니다. 이과를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를 뽑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비행을 해야 되니까요.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기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항법 장치라든지 기계 장치라든지 여러 그 수학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이 월등하게 많이 뽑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명심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역시 공사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선발을 합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선 선발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60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선발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교 학생장 추천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30% 내외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 학교별로 5명까지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선 선발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학교장 추천을 노려라. 이건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참고로 1차 그 배수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공군사관학교는 이과는 또 거기다 1차 배수가 6배수예요. 그렇죠. 이과가. 문과는 4배수입니다. 4배수죠. 그러니까 이게 문과는 약간 투여가 줄면서 비중 줄이고
이과생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그럴 가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사 이제 저기 우선 선발 80%인데 학교장 추천인데 1차가 이제 합불이죠. 합불이니까 우선 선발 중에서 특히 고교장 학교장 추천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설사 시험을 좀 못 보더라도 합불이니까 그 통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한 학교에 5명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호사 학교가 이제 90명 선발인데 금년도 원래는 그 남학생이 이제 그 9명인데 금년도에 이제 5명 티오로 늘려가지고 남학생이 14명, 그다음에 여학생이 76명, 여학생 수를 좀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간사도 이제 학교장 추천 받는 게 4명. 그래서 이제 고3 3명, 졸업생 1명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이제 4명으로 늘렸고 국간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그 뭐 1차 합격자에 한해서만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제도를 바꿨어요. 전형 방법을. 뭐냐면 어때? 미리 원서 낼 때 육해원 공이 똑같습니다. 원서 1차 원서 접수할 때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학교장 추천은 그때 해주거든요. 나중에 1차 된 다음에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원래 국간사가 이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받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원서 쓸 때.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학교장 추천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입력을 해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사관학교 추천 진짜. 근데 이제 공사관학교 금년도 처음 신설된 게 학교장 추천인데 공사가 학교장 추천 제도가 생긴지를 모르고 학교장 못 받던 애들 무지 많아요. 특히 재수생들. 특히 기숙학원 애들이 이제 정보에 어둡다 보니까 원서 쓸 때 그냥 까무라친 거지.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공군사관학교 금년 처음 신설된 제도가 이제 학교장 추천입니다. 자, 사관학교 시험은 국어, 영어, 자, 수학 이런 순서로 보죠. 그래서 국어가 30문제 50분에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문학 독서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영어는 듣기가 빠진 상태에서 30문제 50분이다 보니까 타임 어택이 안 되는 거죠. 보통 대여섯 문제 찍었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늘 예, 시간이. 국어도 의외로 한 해는 독서가 한 해는 문학이 좀 주락해라 하고 수학은 수능과 똑같죠. 뭐 수원투 공통에다가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제 30문제 100분에 푸는데 이광수 선생님 혹시 수학에 국한해서 사관학교 수학하고 수능 수학하고는 결이 일단 같잖아요. 모양새가. 근데 묘한 차이가 뭐라고 좀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애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수험생들이. 문제가 이제 조금 정직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나오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즘 특히 수학을 좀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는 거는 뭐 이유가 당연히 이제 있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남들만 이제 나만 수학이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예전에는 수학이 좀 중요했어요. 사관학교도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수학이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를 먼저 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능은 수학을 먼저 보잖아요. 2교시에. 근데 이제 국어 영어에서 그냥 어느 정도 점수를 한 150점 정도 140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보하면 수학은 뭐 반땡만 맞춰도 붙습니다. 반땡만 맞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경찰대 사관학교는 이제 뭐 학교마다 전형 기본적인 내용 봤고요. 일단 뭐 벌써 뽑는 정원이라든가 전형 기준은 공사가 많이 변화가 있어서 거의 웬만큼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찰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는 그 100명 법당 50명으로 신입생을 줄이고 50명을 이제 3학년 편입으로 해서 선발했잖아요. 참고로 저희가 2022학년도로 수석과 차석까지 이제 배출할 정도로 경찰대학 입시에서 결과가 좋은데 올해도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50명 선발했는데 일단 국영수가 사관학교하고는 결이 다르죠. 다만 사관학교 같은 날 봅니다. 그게 복수전이 안 되죠. 옛날에는 경찰대가 한 5년 전만 해도 일주일 빨리 봤어요. 그때는 우리 그 제자 중에는 경찰대 합격한 친구, 최종 육사 합격한 친구, 서울대 정형외과까지 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 물론 경찰대학 가가지고 경찰대 졸업해서 지금 뭐 간부로 경찰정원에 생활하고 있지만 이게 그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지금 없단 말이에요. 다만 경찰대는 워낙에 또 문제 자체도 그렇고 어렵고 빡세고 보면 인원도 적다 보니까 막연히 로망으로 일단 그 시험 보고 응시했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이제 박탈감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지원하고 좀 신중해야 돼요. 물론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어가 45문제 60분, 문학 독서, 영어 45문제 60분 듣기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어 영어에서부터 멘탈이 무너질 정도로 저기 되니까 그래서 일단 1차가 합격이 되면은 1차 성적을 3분의 1로 환산하고 체력이 50점이고 면접이 100점이고 면접은 수능 끝나고 온다 그랬죠. 수능이 500점 들어갑니다. 이게 경찰대학은 1차 합격된 뒤에도 수능까지 가기 때문에 수능과 병행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다만 이제 아까 그 사관학교 종합선발만 수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7월까지는 사관학교는 1차 있죠. 수능보다는 국영수에 올인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대학은 수능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좀 보시고요. 경찰대학은 이제 45, 60분, 영어 40, 60분, 수학이 25문제, 80분인데 수 1, 2만 나오죠. 글쎄요, 이제 이건 선생님, 거기 저 문이과 공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 수학에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수 1, 2만 이렇게 봅니다. 경찰대학교. 사관학교는 문이과 경계 다르고 남녀 경계 다르지만은 경찰대학은 남녀 경계도 없고 문이과 경계도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수학 선택 과목을 좀 뺀 이유가 그 공통 문이과 공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뺀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나저나 뭐 아무튼 어려운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있죠. 금년도 수능 시험 국어. 그 다음에 또 사관학교 국어, 경찰대학 1차 시험 국어가 서로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출제가 됐는지 금년도 거를 좀 약간은 어때요? 체크를 해보고 자 내년 7월에 보는 1차 시험 대비를 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지 우리 국어 팀장이신 우리 윤기신 팀장님이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국어 시험을 보면서 뭐 수능이 사관 시험은 또 워낙 쉬웠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수능에서 빵 하니 이번에 글쎄 뭐 킬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말랑말랑 쉬웠는데 약간 선택지가 보니까 뭐 리트 시험이나 그런 거죠. 꽈배기 시험 꽈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거 약간 박탈감이 많이 심했잖아요. 아직도 후유증 극복하지 못하는 예비 재수생들이 있는데 자, 금년도 아무튼 그 수능부터 한번 간단히 진단해 주시죠. 일단 그 여기 나오는 수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은 학생들 비율도 이제 4.45%에서 4.07%로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표준점수 최고점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만점자 숫자도 뭐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사관 시험, 경찰대 시험은 수능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사관 시험이나 경찰대 시험이 그냥 무난한 난이도였다면 내년 사관 시험과 경찰대 시험은 이제 수능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난이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짙어진 거죠.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난도가 높아져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그 사관 시험이나 경찰대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갈래별로 이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만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된다고 하면 올해 수능처럼 지문보다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이제 어렵게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일단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나저나 국어가 뭐 사실 저는 물어보면 답변 그렇게 했어요. 올해 어려운 건 아니었다. 지문도 그렇고 뭐 텍스트, 과학 뭐 심화적인 내용도 없고 경제 심화적인 것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선택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출제자 농단에 속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렵다라고 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선택지에서 학생들이 보고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드니까 이제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를 보니까 올해 수능에서 영어는 어려웠다라고 저도 인지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택지도 좀 명확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영어 좀 금년도 수능부터 한번 간단하게 팩트 체크 좀 해주시죠. 한번.
네, 저기 이제 여러분들 모니터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도 수능 영어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이 7.83, 대략 4%였죠. 근데 2024년 올 수능은 4.71. 뭐 about 영어로 따지면 about 대략 하면 한 배 이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수능과 그다음에 사관, 경찰은 평행 이론입니다. 즉 수능이 쉬우면 그 해에 사관도 쉽고 수능이 어려우면 그 해에 사관이나 경찰도 어려워집니다. 고로 물론 100%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올해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2025학년도 즉 24년 7월 마지막 주에 보는 영어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올해는 우리 학원에서 만점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만점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쉬워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점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같이 어렵고 같이 쉬운 거니까 대신 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의 영역입니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준비해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특히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멘붕 빠지지 않게끔 선생님이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게 33번 빈칸 추론이었는데요. 빈칸 추론은 늘 어려웠지만 저도 33번 문제를 봤는데 그런 어렵지 않았는데 멀티플 초이스에 나오는 선택지를 너무 꽈서 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는 아마 킬러 문항에서 어렵게 출제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모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이게 다 추론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인퍼런스인데 글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글의 흐름을 본다라는 것은 국어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전에 갔을 때 멀티플 초이스, 선택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건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혼자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독학으로 공부했을 때 멀티플 초이스에 대한 선택지의 각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선생이나 조언이나 첨삭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도 혼자서 그걸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낱낱하고 구체적으로 잘 지도할 테니까요. 일단 수업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알 겁니다. 아, 저래서 선생님의 제자가 만점자가 나왔고 아까 수학을 좀 못 보더라도 영어 국어를 통해서도 합격자가 나온다라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구나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영어가 어떻게 보면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뭐 70점대 중반이 1차 합격자들의 평균이고 국어는 80대 중반인데 자, 수학도 역시 이제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자, 수학 한번 총정리 한번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강욱 팀장님. 네. 글쎄 내년을 예측하는 건 제 능력 바뀌고 그 두 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내년에 사과는 국어도 어려울 것 같고 영어도 어려울 것 같고 수학은 쉽겠어요. 수학은 쉽다는 게 제가 가르쳐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변했는데 학생의 제1의 덕목은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 나는 진리를 모든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싶다. 그런 학생들 요즘 없어요. 없어요. 겸손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좀 사람이 좀 변신을 해야 돼요. 결심도 해야 되고. 그건 그 변신이지 변심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뻔뻔하면 붙어요.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 못하니까 다들. 그래서 사관학교 수학은 시간이 워낙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30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지 20문제만 조져보세요. 그러면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수능만 짧게 첨언하자면 22번에 정답률이 1.5%였다는 게 저는 이제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딱 세 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옆집 여자는 중딩한테 해보니까 하루 정도 해서 맞춰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이 그래프가 어차피 3차 곡선인데 이 절편 사이에 어떤 정수도 들어가지 않게 그린다는 건 왜 그러냐면 인강으로 수학을 공부하니까 그 이제 패단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예요.
지금 유명 인간 강사는 이미 시장이 노베이스로 굳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면 반은 교육자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뭐 입시 수학에도 교육자의 마인드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노베이스 공략하는 그런 인강으로 변화됐지만 우리하고는 몸으로 체득하는 수학을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수학은 점수 따위가 정말 유리합니다. 수학에서 알아야 되는 그 원리, 진리는 50개도 안 돼요. 50개 중에 5개만 알면 여러분도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솔직히 근해공식 유도 못하는 고3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역대급으로 지금 거의 고3들, 그 다음에 이제 고3에서 넘은 재수생들, 수학 학력, 사고력,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여러분들 탓도 있지만 절반은 이제 과도한 인강, 그걸 유도한 이제 입시 그 관련 업체, 저희 학원하고 반대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근데 상원학교에는 이제 전혀 이제 상관이 없죠. 그리고 7월 달에 보기 때문에 그 수능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좀 의지와 결심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원에 오는 순간 절반은 이제 사관생도가 된 거예요.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분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뭐 만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상 봤을 때 사관학교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평균 에버리지 100점 만점에 이제 원점수는 의미가 없지만 표점으로 변하니까 근데 원점수 기준하면 300점 만점에 사관학교 문과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죠. 한 215점 정도면 일단은 뭐 어찌됐든 추가 합격까지 봐서 1차는 합격 개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과는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이제 미적분이 이제 확동보다 좀 어려울 때 있고 또 쉬울 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점 만점에 한 220점 정도를 받으면은 사관학교는 1차는 좀 넘어설 개연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찰대학은 언저리가 한 215점 정도 이상 매년 뭐 난이도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사관학교 진짜 이건 무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몇 점대 합격합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어때요? 이렇게 높은데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일단 돌쇠처럼 1차 시험 몰입하십시오. 1월부터 1, 2, 3, 4, 5, 6, 7 여러분 인생 앞으로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거듭 얘기입니다. 원서내기 전까지는 이쪽 경쟁률 그다음에 커트라인 제발 좀 관심 갖지 마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1초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차 시험에 한해서만 국한해서만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전형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 여기 이제 올해 입결 보니까 역시 학교장 추천 받은 애들이 확실하게 합격률이 높습니다. 길을수록 학교장 추천 바꿔보는 게 일단 남는 장사다. 라는 좀 속된 얘기를 해봅니다만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라이브로 진행해서 아직 지금 시간이 애매하고 또 오늘이 또 저기 아닙니까? 수요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지금 학원도 많이 가고 이제 그런 시간에 제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그 운집보다도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리필해서 다시 보시고 제가 봐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정보는 가장 뜨끈뜨끈한 알찬 정보로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일단 지금까지 성적 무시하시고 있죠. 새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울지 쉬울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수험생이 해야 될 것, 선생이 해야 될 것은 준비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 준비는 우리의 영역. 준비해서 합격합시다. 자, 우리 이광호 선생님 한번 간단하게. 일단 사관생도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학원에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학원을 전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저도 사관생도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의 좀 불행했던 역사가 있지만 이미 40년 이전의 일이고 정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 군인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만으로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려운 길을 이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학생보다 훌륭한 학생의 자질이 있는데 다만 공부 방법 그 길을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결심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은 모든 준비와 지원을 이제 다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강훈 선생님 감동 어린 말씀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관학교 합격한 친구들한테 좀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공경심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쌩깠잖아요, 안 그래요? 약간 이제 제가 이제 회개한 거죠. 회개한 겁니까? 진짜 저도 그래요. 예. 뭐, 우리 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저도 사관학교 애들 지도를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매니아가 되고 이제는 교육을 맡게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고명한 선생님들하고 저기 마지막 우리 윤기순 선생님 이제 국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보다는 좀 우리 미래 사관학교 경찰대 미래 주역이 될 친구들한테 내년에 어떤 합격을 위해서 한번 덕담을 한번 해주시죠. 뭐 덕담이라기보다는요, 뭐 사관학교 지원하고 경찰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원장님 그 합격선을 뭐 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한 220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중에 90점은 책임져 드릴게요.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 사관학 경찰대 합격한 학생들 보니까 그런 효자가 없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입학을 하는 순간 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죠. 매월 품위 유지비로 해서 뭐 100만 원 전후 월급 받아요. 집에서 용돈 탈 일 없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냥가 학비 다 대주고 그죠? 물론 1학년 2학기 때 고달프죠. 쫄병이니까. 그것만 넘어서면 있죠. 아주 완전히 일반 그 대학 이상의 어떤 전공을 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일단은 뭐 부모님들하고 트러블 없이 어때요? 주기적으로 외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로서의 어떤 그 딱 발을 딛는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합격합시다. 여러분 합격이 되도록 충분한 어때요?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훌륭한 멘토가 되도록 좀 다짐할 테니까 자 여러분 내년도 이제 합격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